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 추세에도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달 첫 주에 0.05% 오른 데 이어 둘째 주도 0.01%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격 상승은 광양이 0.17%, 순천이 0.03%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고 전세 가격도 0.02%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남 조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5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산단의 공업용수 시설 개선과 하수 재이용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또 노후화된 여수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300억여 원을 들여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여수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설계기간 단축,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에도 행정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색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광양 마동글린공원에서 열린 둘레길 걷기 행사에서는 관내 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환경 정화와 나무 심기에 참여했으며 특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돼 왔던 보도육교 개통식이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양 중마동에 있는 마동글린공원은 산책로 조성과 다양한 식재 사업을 통해 도심 녹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전남 동부 지역이 남도의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염정아 씨도 지난 2004년 여수에서 영화를 촬영했는데요. 당시 김종태 기자가 취재한 뉴스 보시겠습니다. 영화 촬영 작업이 한창인 여수의 한 초등학교. 더 좋은 모습을 담기 위해 카메라와 감독, 낯익은 연기자 모두 진지한 모습입니다. 오는 8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여교사와 제자가 한 미남 선생을 두고 대결을 벌인다는 코미디 내용입니다. 굳이 여수를 촬영 장소로 택한 것은 소도시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골 학교에 바다를 낀 주변 경관이 각본상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돌산대교라든가 또 학교 지금 이 학교만 해도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이번에 영화 찍기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여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여수에서는 올해 초 개봉한 9살 인생이 화양면의 한 학교에서 촬영했으며 순천에서도 공포영화 시실리 2km를 찍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이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남도 영상위원회에 적극적인 홍보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촬영을 위한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또한 영화사가 지역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촬영 열기를 바탕으로 인천의 실미도 같이 촬영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길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정보와 거기에 지원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울려서 기관이, 시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여수와 순천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는 영화는 모두 4편.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전남 동부 지역이 영화 창작의 산실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내 관람객 수 1위 명량, 또 택시 운전사 등의 영화들이 전남 동부권에서 잇따라 촬영됐습니다. 홍보와 경제적 효과가 큰 영화 촬영, 이 지역을 배경으로 자주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에서 오동도를 오가는 동백열차가 관광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백열차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 2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열차 운전기사가 회전 구간에서 관광객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이 오늘부터 매 주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수 신항부두에 정박 중인 해경훈련함을 관광객들에게 공개합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훈련함 입구에 있는 해양경찰관에게 직접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으며 함정 내부의 조타실과 헬기 갑판 등 훈련함의 주요 공간들이 공개됩니다.
여수 지역 음식점들의 가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개발돼 연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여수시는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최대 1,000개의 음식점들을 가맹점으로 하는 음식 물가 정보 공시 앱을 개발해 오는 10월 중 공개하기로 하고 이달 중 용역 조사에 착수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숙박업소들의 가격을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여수야 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순천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갑질의 개념으로 정하고 행동강령 개정과 갑질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피감독기관의 해외 출장이나 행사, 연수, 의전과 관련한 부당한 지원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금품 향응 수수와 성 관련 비위 행위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과수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농업당국이 저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일시적 저온에 따른 냉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와 환기장치 등을 가동하고 저온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꽃 상태에 따라 인공 수분을 2, 3회 나눠 실시해 열매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순천 나간 지역에서는 새벽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전체 배 재배 면적의 3분의 1인 60헥타르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관내 택시기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백성호 의원은 임시회에서 최근 택시기사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이 유류비와 수리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며 광양시가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 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전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안전밥상 지킴이 역할을 할 순천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와 활동가 등 순천 주민 30명을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연말까지 5개 팀을 구성해 로컬푸드 운영 관련 소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직매장에 출하된 농산물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합니다.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한 계도 기간이 지난달 끝나면서 당국이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등 시군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 사용 여부를 단속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